바람도 솔솔 불고 햇빛도 적당히 쨍하고 푸르기만 하던 나뭇잎이 알록달록 물들어가니 등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만큼 가을철 활동량이 늘면서 골절이나 낙상의 위험도 덩달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산림청에선 가을 산행 중 쌓인 낙엽을 밟고 미끄러져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 2022년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겨울철 낙상사고보다 가을철 낙상사고의 신고 접수가 더 많다고 통계되었습니다. 특히 뼈에 구멍이 커진 골다공증 환자는 사고 발생 시 일반인보다 뼈가 쉽게 부스러지고 으스러져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겁주려고 오버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몸속의 뼈는 건물의 철근처럼 신체를 유지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뼈의 구멍이 커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몸의 지지대인 뼈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이유는 뼈의 구멍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뼈의 경우 미세한 구멍이 촘촘하게 있지만 이 구멍이 커진 경우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요. 골다공, 뼈에 구멍이 많다고 해서 골다공증입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구멍을 사수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 촘촘했던 뼈구멍을 키우는 원흉이 존재하는데요. 그 원흉이 바로 파골세포라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뼈는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 4개월 주기로 오래된 뼈세포는 파괴되고 새로운 뼈세포가 생성하게 되는데요. 오래되고 약해진 뼈세포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뼈 건강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 파골세포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갱년기입니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을 유지를 돕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완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더욱 활성화되는 파골세포 때문에 결국엔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완경 이후 골 소실률이 1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완경 이후엔 여성 호르몬 고갈로 남성보다도 뼈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중년 여성분들입니다. 실제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골다공증 환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60대 이상 여성 3명 중 1명, 70대 이상 여성 3명 중 2명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골다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 발열, 출혈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절이 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지는데요. 대퇴골이 골절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렴 위험이 증가. 골다공증의 환자의 경우 뼈가 금가는 정도가 아니라 과자가 부스러지는 것처럼 으스러지는 분쇄골절이 특징이라로 하는데요. 부서진 뼈 조각들이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켜 자칫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혈관 질환을 일으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돌연사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이상 가볍게 골다공증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다공증 골절이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은 25.2%, 8년 후에 사망률은 6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척추나 고관절 골절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뼈구멍인 거죠. 이처럼 구멍이 많아진 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MBP입니다. 밀크베이직 프로틴을 줄여서 부르는 MBP는 뼈의 재생에 이용되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우유를 끓이면 위에 생기는 하얀 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청이라고 하는데요. 유청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미세 필터로 여러 번 걸쳐서 추출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MBP가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FDA 식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글라스에도 등재된 MBP입니다. 그럼 MBP는
우유에서 추출한 것이니 우유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유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0.005%의 극미량 함유되어 있는 핵심 성분만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유로 마실 경우 하루 섭취 권장량인 40mg을 채우려면 900ml 우유 약 30팩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유는 우유대로, MBP는 MBP대로 따로 섭취하여 효율적으로 뼈 건강을 챙기셔야 되겠죠. MBP는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뼈세포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뼈세포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줘서 골밀도 개선을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 골다공증을 유발한 쥐에게 17주간 MBP를 섭취한 결과 되퇴골 골밀도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실험쥐에게 MBP를 섭취하게 했더니 그 결과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억제에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40대 이후 완경기 여성에게도 테스트를 했더니 대조군은 골밀도가 낮아졌지만 MBP를 섭취한 여성분은 대조군에 비해서 골밀도가 1.8배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골밀도가 개선되면서 뼈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니 골다공증 개선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MBP는 뼈의 접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스테오칼신의 호르몬 분비를 돕는다고 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를 이루는 모든 구성 성분을 모아 단단한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MBP를 섭취하게 되면 혈중 오스테오칼신의 호르몬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 건강하면 중요한 지표인 골밀도만 떠올릴 텐데요. 튼튼하고 건강한 뼈를 위해서는 골밀도와 골 강도를 동시에 챙기셔야 합니다. 뼛속 해면골의 치밀한 정도를 나타내는 골밀도를,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강도는 골밀도와 뼈의 구조, 미세 손상 여부 등 질 좋은 뼈로 얼마나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뼈의 퀄리티를 뜻하는 골강도인 거죠. 때문에 골밀도만 높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골절인데 골밀도와 골강도 모두 높여야 튼튼한 뼈의 유지 조건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12개월간 매일 MBP를 완경기 여성에게 섭취하게 했더니 뼈의 손실 속도가 늦춰지고 골강도 또한 1.5%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MBP를 고르실 때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죠. 구매하시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평소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일일 복용량보다 과다 섭취 시 복통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하루 섭취 권장량인 40mg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뼈를 관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멍을 키운다면 50대의 나이에도 80대의 뼈를 가지신 분들처럼 외출하기조차 두려워 집에만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때에도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쉬엄쉬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리부터 허리까지 온몸으로 번지는 통증 때문이죠. 소리 없는 암살자 골다공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똑똑한 관리로 골다공증 다 함께 예방해봅시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